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팽재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년에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10만 개 더 만들며 예산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는데요. 이슈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인 빈곤층이 늘어나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에서 도태되는 노인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노인 일자리는 노년층 사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일자리를 10만 개 더 늘릴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이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정책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내년에도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집행된 예산만큼 일자리가 고르게 퍼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 때 나온 자료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집행률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전반적인 집행률 자체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100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단 한 곳만이 집행률 100을 넘기지 못했는데요.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이 서울시는 2015년부터 단 한 번도 집행률을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집행률을 달성하지 못한 유일한 지자체로도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서울시 외에도 집행률이 미달인 지역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역을 살펴보면 일부 지역이 서울과 함께 미달로 포함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성률이 편차를 보이긴 했는데요. 서울의 경우 꾸준히 집행률을 달성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지자체 중에서는 노인 일자리 집행률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노인 비율이 적기 때문인 건지 서울하면 늘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몰리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인식이 강한데 유독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는 뭔가요? 네, 이 서울 지역의 또 다른 각 구마다 따로 나눠져 있는 이유를 분석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가운데서도 눈에 띄게 집행률이 고르게 낮은 지자체가 있는데요. 바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로 대표되는 강남 3구입니다. 이 세 지역 모두 집행률 달성에 많이 모자란다는 것을 지금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송파구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역대 최저인 36.3%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또 강남 3구는 지난 2016년, 2017년 노인 일자리 추경 사업도 전액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은 있지만 많은 일자리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강남 3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집행률이 유독 적은 이유는 뭔가요? 일단 아무래도 이 노인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역, 그런 곳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강남 3구의 경우에서는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다 보니까 이 노인 일자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요. 또 고령 인구가 적다는 점도 작용을 합니다. 서울 내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낮은 지역을 살펴보니까 송파구와 강남구, 그 다음이 양천구였고 또다시 서초구, 이렇게 강남 3구가 상위권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노인 일자리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 해마다 목표치가 늘었는데 그만큼 예산도 늘었다라는 뜻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인구수와 지자체별로 실시한 수요조사, 또 지난해 실적을 합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들도 매년 예산은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정작 필요한 지자체에는 일자리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의 수요와 지난 집행률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이용관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실버 민주주의입니다.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실버 민주주의란 고령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이들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을 좌우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노인층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노인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들을 고려한 정책에
상당히 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어떤 유권자층이 투표를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뜻인데요. 근데 최근 선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유권자층 중 하나가 바로 노인층인 거죠. 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권자 4명 중 1명은 바로 이 노인층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보나 이념에 덜 민감한 세대가 노인층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념보다는 복지나 일자리와 같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보다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좋은 정책은 미래로 바라봐야 하지만 과거도 반추해야 합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은 잘 운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또 의견 개진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팽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